인생이 비밀 공간.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피해야 할 행동에 대해 공자의 지혜를 참조하는 것은 깊은 통찰력과 가치 있는 교훈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공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나이가 들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5가지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독자들이 삶의 균형과 조화를 찾고 개인적 성장과 사회적 책임감을 깨닫는데 기여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공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나이가 들면서 피해야 할 행동에 대한 귀중한 조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자의 지혜를 통해 나이 들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기불유불이 불행에서 우리는 배움이 실천에 이르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겸손하게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식과 행동은 함께 가야 합니다. 도불원인은 도는 사람과 멀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는 변화하는 세상에 개방적인 사고와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유연한 마음가짐으로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기불통불이인 은 예에 어긋나면 사람과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세대 간 소통의 중요성과 예의를 통한 상호 이해를 강조합니다. 서로 다른 세대 간의 대화와 이해는 사회적 조화와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군자고지는 군자는 뜻을 추구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과거에서 배우되 현재를 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체증이 지이는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인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은 우리 삶의 기초이며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러한 공자의 가르침은 나이 들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들을 제시합니다. 이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고 일상에서 실천하여 더 나은 삶을 추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옛날 공자의 학당에는 자공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자공은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졌지만 때때로 그의 자부심이 그를 앞서 나갔습니다. 하루는 학당에서 제자들이 모여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자공은 자신이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공자가 조용히 자리에 들어섰습니다. 공자는 자공의 말을 듣고 그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공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모두 나누어 주면 너에게는 무엇이 남겠느냐? 자공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지식을 다른 이들과 나누면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공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겸손에서 시작된다. 내가 가진 지식을 나눌수록 내 안에는 더 큰 지혜가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지혜를 나누면 나눌수록 너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자공은 공자의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겸손의 가치를 이해하고 남들 앞에서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기보다는 그 지혜를 나누며 다른 이들과 함께 성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로 자공은 더 겸손하고 배려 깊은 사람이 되었고 공자의 학당에서 가장 존경받는 제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겸손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공자는 제자 자공에게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만과 오만은 사람이 자신의 능력이나 지위를 과도하게 평가하고 타인을 과소평가하는 상태입니다. 이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나 타인의 발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공자가 말한 사람은 근심하지 않으면 교만해지기 쉽다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반영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어려움이나 도전에 직면하지 않을 때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타인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심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자신의 한계와 취약점을 인식하게 합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은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에게 필요한 발전의 영역을 인식하고 스스로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만과 오만은 대인 관계에서 갈등과 불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존중과 이해를 촉진합니다. 자만과 오만은 학습과 성장을 방해합니다. 겸손한 태도는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자의 이러한 가르침은 오만과 자만의 부정적인 영향을 이해하고 겸손을 통해 더 나은 인간관계와 개인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나무가 높을수록 뿌리는 더 깊어야 한다. 겸손은 인간의 뿌리와 같아서 겉으로 드러나는 이염과 능력을 견고하게 지탱한다. 바다는 모든 물을 받아들여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다. 그렇기에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겸손은 마음을 낮춤으로써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포용한다. 큰 벨 같은 자만은 큰 소리를 내지만 오래 울리지 않는다. 반면 작은 종의 겸손은 조용하지만 그 울림이 멀리 퍼진다. 정원에는 다양한 꽃이 피어나지만 가장 낮은 곳에 자리한 이끼가 정원의 아름다움을 완성한다. 겸손은 사람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꾼다. 강한 바람 앞에서는 큰 나무가 쓰러지지만 부드러운 갈대는 바람에 몸을 맡긴다. 유연함과 겸손은 어려움 앞에서 강인함을 나타낸다. 두 번째로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하던 중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된 전통과 규칙을 엄격히 지키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방식이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공자는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전통과 규칙이 때때로 불필요한 어려움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특정한 방식만을 고집했고 이로 인해 수확량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공자는 마을의 노인들을 모아놓고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전통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새로운 방법이 여러분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공자의 말에 의심스러워했지만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마을 사람들은 농사 기술을 개선하고 수확량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고집스럽게 오래된 방식만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능성에 열린 마음을 가질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유연한 사고가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는 융통성 있는 사고와 변화에 적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변화를 받아들이고 성장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공자의 학이사상습 지부렴 구역 지부렴사라는 호라는 말은 지속적인 학습과 개방성에 대한 그의 철학을 잘 나타냅니다. 이것은 융통성 없는 고집을 버리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수용하는데 중요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공자는 학습이 지속적인 과정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식을 반복해서 연습하고 익히는 것이 즐거움과 만족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학습은 사람이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고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합니다. 공자는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에 대해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에 대해 유연하게 생각했고 항상 새로운 정보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방적인 태도는 융통성 있는 사고를 촉진하며 고정된 관념이나 고집을 넘어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자는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변화가 불가피하며 이에 적응하는 것이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융통성 있는 사고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상황에서 기회를 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자의 말은 배움 자체가 주는 즐거움과 만족을 강조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익히는 과정은 자아 실현과 내적 만족을 가져다주며 이는 융통성 있는 사고와 태도로 이어집니다. 결론적으로 공자의 이 가르침은 융통성 없는 고집을 버리고 변화에 적응하며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즐기는 것이 인간의 발전과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강물이 바위를 피해 흐르듯 지혜로운 사람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한다. 고정된 길이 아닌 새로운 경로를 찾아 성장한다. 대나무는 강한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다. 유연함이야말로 그것의 강점이다. 이 인생에서도 융통성은 견고함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 물은 그 형태를 바꾸며 모든 그릇에 담긴다. 마음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사고와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야 진정한 지혜로 가득 찰 수 있다. 오래된 나무가 새로운 가지를 틔우듯 우리의 지식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보로 끊임없이 갱신되어야 한다. 맑은 하늘은 구름이 지나가며 변한다. 지식과 가치관도 새로운 이해와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해야 한다. 세 번째로 옛날 공자와 그의 제자들이 한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젊은 세대와 노년층 사이의 의견 차이가 컸습니다. 젊은이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싶어 했고, 노년층은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려 했습니다. 공자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는 먼저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생각과 계획을 자유롭게 말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열정적으로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이어서 공자는 노년층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견해를 말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노년층은 전통과 과거의 경험에 기반한 그들의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후 공자는 모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대 간의 대화는 마치 다양한 악기가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각 세대의 지혜와 경험은 서로 다르지만 이를 결합하면 더 큰 조화와 이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공자의 조언을 듣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견해를 존중하고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과 노년층은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마을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소통의 중요성과 세대 간 대화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세대 간의 소통과 이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조화롭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자의 노인과 어린이에게 친절하게 하라라는 말은 세대 간의 소통과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에 대한 논리적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자는 노인과 어린이에 대한 친절을 통해 서로 다른 세대 간의 이해와 공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노인은 지혜와 경험을, 어린이는 순수함과 창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사회적 조화와 통합을 촉진합니다. 공자는 모든 연령대에 대한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노인과 어린이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은 사회 전반에 걸쳐 존중과 이해의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고 서로의 가치와 기여를 인정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자는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서로의 견해를 존중하고 다양한 관점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노인과 어린이를 포함하여 모든 세대의 목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는 것은 보다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대 간의 소통과 친절은 개인 간의 연대감을 증진시키며 공동체 의식을 강화합니다. 이는 사회적 유대와 협력을 촉진하며 공동체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합니다. 공자의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세대 간의 소통과 이해를 통해 사회적 조화와 통합을 도모하고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강과 바다는 서로 다른 길을 가지만 결국 한 곳에서 만난다. 세대 간의 소통도 이처럼 다른 경로를 거쳐 하나의 이해와 조화를 이룬다. 정원의 다양한 꽃이 피듯 사회도 여러 세대의 목소리로 아름답다. 각각의 세대가 서로 다른 색과 향을 내며 조화를 이룬다. 대화는 두 개의 다른 악기가 조화로운 음악을 만들어내듯 세대 간의 이해와 공감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책에서 배운 지식과 인생에서 얻은 지혜는 서로 다른 두 강이지만 같은 바다로 흘러간다. 젊음과 노령의 경험도 결국 서로를 향해 흘러간다. 나무의 꽃과 열매는 같은 줄기에서 나오지만 각기 다른 시기에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세대 간의 대화는 시간을 넘어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네 번째로 옛날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여행하던 중 한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 마을은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오래된 관습에 지나치게 얽매여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며 그 시절을 다시 되찾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은 변화를 원했고 마을을 현대화하고자 했습니다. 공자는 마을 사람들 사이의 이러한 갈등을 보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기만 한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를 존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현재를 살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자는 제자들에게 나무와 그 그늘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무는 과거에 심어졌지만 그 그늘은 오늘 우리에게 쉼을 제공합니다. 나무는 계속해서 자라고 변화하며 새로운 그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현재를 살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자의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노인들은 젊은이들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젊은이들은 노인들의 지혜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조화롭게 발전하기 시작했고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에 대한 집착을 완화하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변화를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성장해야 한다는 교훈을 제공합니다. 공자의 사람은 교육을 통해 변화될 수 있는 말은 과거에 대한 집착을 완화하고 현재와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그의 교육 철학을 반영합니다. 이 가르침에 대한 논리적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자는 과거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으나 그것이 현재의 상황에 적응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과거는 교훈과 지혜의 원천이지만 과거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현실의 요구와 미래의 기회를 놓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교육이 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고 봤습니다.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새로운 생각과 관점을 개발함으로써 현재의 도전에 더 잘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개인의 성장이 사회적 발전에 기여한다고 믿었습니다. 교육은 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교육을 통해 사람들은 과거의 교훈을 이해하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며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교육이 유연한 사고를 촉진한다고 봤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을 배우고 이해함으로써 사람들은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나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됩니다. 이는 개인이 변화하는 환경에 더 잘 적응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자의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교육을 통해 개인과 사회는 과거에 대한 집착을 완화하고 현재의 요구에 적응하며 미래를 위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진보를 위한 기초가 됩니다. 과거를 씨앗으로, 현재를 흙으로, 미래를 수확으로 여기라. 씨앗은 과거에서 배운 교훈이고
현재의 노력은 그 씨앗이 자라나는 토양이며 미래는 우리가 수확하는 결과이다. 책은 과거의 지혜를 담은 배. 우리는 그 배를 타고 현재의 바다를 항해하며 미래의 항구로 나아간다. 교육은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여정이다. 나무가 과거의 뿌리에서 양분을 얻어 현재 자라고 미래의 열매를 맺듯 인간도 과거의 교훈으로 현재를 성장시키고 미래를 준비한다. 과거는 박물관의 그림처럼 존중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캔버스에만 색을 칠할 수 있다. 미래는 그려질 이완성의 작품이다. 강이 과거의 산에서 시작하여 현재의 평원을 거쳐 미래의 바다로 흘러간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발전하고 변화한다. 다섯 번째로 옛날. 공자와 그의 제자들이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에 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공자는 마을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는 열심히 일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지쳐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를 보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공자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합니다. 이 두 가지는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일상을 예로 들며 설명했습니다. 공자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명상과 가벼운 체조를 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몸과 마음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공자는 또한 균형 잡힌 식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음식을 먹는 것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너무 많이 먹거나 적게 먹는 것은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자의 말을 듣고 그들의 일상에 명상과 운동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식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공자의 가르침을 잘 보여줍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이 정신적 안정과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공자의 유자행이지 불유자지 지자불이라는 알보여즈즈 말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 관련하여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가르침에 대한 논리적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자는 지식 자체보다 그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건강에 관한 지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건강한 생활 방식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는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포함합니다. 공자는 정신적 건강과 육체적 건강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건강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적용하여 실제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자는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건강에 좋다고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건강한 습관을 일상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자는 정신적 안정 또한 건강한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봤습니다. 이를 위해 명상, 규칙적인 휴식, 스트레스 관리 등 정신 건강을 위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공자의 이 가르침은 지식과 행동 사이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지식은 유용하지만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자는 건강과 활력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으로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몸과 마음은 정원과 같아서 규칙적인 관리와 돌봄이 없으면 잡초로 뒤덮인다. 건강한 생활은 마음과 몸의 정원을 가꾸는 일이다. 지식은 나침반과 같아서 방향을 제시하지만 걷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몫이다. 건강에 관한 지식도 실천으로 옮겨야 그 가치가 있다. 육체적 건강은 배와 같아서 정신적 안정이라는 물이 없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몸과 마음은
함께 움직여야 한다. 좋은 씨앗을 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물과 햇빛을 주어야만 씨앗은 열매를 맺는다.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맑은 물이 계속 흘러야만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듯이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생활 방식이야말로 정신과 몸을 맑고 건강하게 유지한다. 옛날 지혜로운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인생에서 피해야 할 5가지 행동에 대해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걷다가 그는 갑자기 멈춰 서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여, 우리 앞에 있는 이 거대한 나무를 보아라. 이 나무는 나이가 들수록 더 크고 웅장해진다. 그러나 뿌리가 약하면 큰 폭풍에 쓰러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교훈이다. 자만과 오만은 우리의 뿌리를 약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는 나무 아래에 자리 잡은 작은 식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작은 식물처럼 우리는 항상 유연해야 한다. 융통성 없는 고집은 우리를 불필요한 갈등으로 이끈다. 그들이 길을 계속 따라가다가 스승은 서로 다른 2마리의 새가 함께 둥지를 짓는 모습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보이는가? 이 새들처럼 서로 다른 세대도 함께 어우러질 수 있다. 소통의 단절은 우리를 고립시킨다. 다음으로 그들은 강가에 이르렀고 스승은 물결이 지나간 자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과거의 물결은 지나가고 현재의 물결이 흔다.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를 살아갈 수 없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마을로 돌아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 건강과 활력의 소중함을 잊지 마라. 제자들은 이 여정을 통해 나이가 들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 교훈들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 들수록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5가지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인생에 깊이 있는 지혜와 가르침을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가르침들로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경험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여정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만남을 기대하며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인생의 비밀 공간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